안녕하십니까. 지금 같은 언택트 시대에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창원 파티마 병원에서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심장내과 한양천 과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파티마 체조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병원장님의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파티마 체조 기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쁩니다. 파킨슨병은 몸이 뻣뻣해지고 굳는 신경퇴행성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어느 기사에서 파킨슨병 치료를 돕는 무용 프로그램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무용을 통해 파킨슨병 환자가 갖고 있는 운동기능 장애 외에도 우울증, 사회적 고립감,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파티마 체조를 통해서도 무용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국에 계신 파킨슨병 환우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혹시 정만용 함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분은 파킨슨병 환자로서 600km짜리 국토 종단을 꿈꾸며 실행에 옮겼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지요. 이분은 춘천 마라톤에 참가해 완주하고 난 뒤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시인들의 격려와 관심 속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모든 한우들의 긍정적인 삶과 희망을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완주했다고 합니다. 기적을 믿으십시오. 이 체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최상으로 이끄는데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세를 악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어둠에 갇혀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 따스한 햇살을 만끽합시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재활의학과 변한태 과장님께서 파킨슨병 환자의 재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창원 파티마병원 재활학과에 근무하는 변한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파킨슨병의 재활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 파킨슨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파킨슨병의 증상, 그 다음에 파킨슨병의 재활에 있어서 보행장애, 자세 이상, 그 다음에 낙상 예방, 유산소 운동, 그리고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1817년에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분이 맨 처음 보고를 했습니다. 쉐이킹 팟이라는 이름으로 보고를 했고요. 파킨슨병의 병인은 다들 알다시피 뇌에서 도파민이 부족해지는 만성신경퇴행성 질환이죠.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것이 브레인스템에서 벤트럴 태그멘탈 에어리하고 서브스탄티아 니그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브스탄티아 니그라에서 스티리아툼으로 가는 니그로스티리아탁 패스웨이로 전달되는 도파민이 부족해지게 됐습니다. 파킨슨 환자의 병리 사진을 보실 것 같으면은 정상인 경우에 이어진 까만색으로 해서 세포들이 있는데, 우측에 있는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이 세포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서브스탄티아 니그라에서 도파민이 생성이 안 됨으로 해서 이것이 스티리아튬까지 넘어가는 도파민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펫을 찍어보면 스티리아튬의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같이 업테이크가 되나,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증상이 발현된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업테이크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생기느냐? 네, 보통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은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나이가 60세 이상부터 해서 보통 생기는 걸로 발생이 되고 있고,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약 1에서 3%까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리스크 팩터로는 보통 남자에 좀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예, 인종, 그다음에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생기게 되고, 환경인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대다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팩터로 생각합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믹스돼서 파킨슨 질환이 생기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파킨슨병의 정도를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호엔야 척도가 되겠죠. 이것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분류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분류하는 것은 이제 문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어떤 문헌들은 우리가 1단계 초기로 보고, 2, 3, 4를 중기로 보고, 5단계를 말기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문헌에 의하면은 1, 2단계를 초기, 3, 4단계를 중기, 5단계를 말기로 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엔야 스케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체간의 한쪽에만 떨림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능장애가 거의 없죠. 자, 호엔야 2단계가 되면은 양쪽에서 증상이 생기지만은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자세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야, 3단계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활동 제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최소한이나 중등의 활동 제한이 생기고, 그다음에 양쪽의 증상이 생기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종종 걸음이 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돌진 현상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단계가 되면 중증의 활동 제한이 되고, 비록 서거나 보행은 가능하지만은 타인의 도움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고요. 5단계가 되면은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침대 생활만을 하게 되겠습니다. 파킨슨병의 치료는 제일 중요한 게 약물 치료입니다.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파민의 효과를 올려줄 수 있는 이러한 약들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고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치료를 오래 하다 보면 이같이 온앤오프 현상이 생기면서 약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컨트롤하기 힘들 경우에는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서브살라믹 뉴클로이즈에다가 이와 같은 전기 자극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 파킨슨병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은 우리가 파킨슨병이 발병하기 전에 전 임상 상태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발생하는 시기는 보통 흡지에서 신경세포 60%가 퇴행되거나 아니면은 스티라툼에서 도파민이 80% 감소하는 경우에 이제 파킨슨병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파킨슨병의 증상은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모터 심통, 그 다음에 non-모터 심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모터 심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가 레스팅 트레머입니다. 여기서 보면 손을 들고 있고 필롤링 트레머라고 하고, 이 그림은 조금 잘못되어 있긴 한데, 레스팅 트레머는 보통 이제 보면 중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트레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무릎이나 책상 위에 올려놨을 때 환자가 손을 떠는 것을 레스팅 트레머라고 하죠. 그 다음에 브레디키네지아,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얼굴을 침범하면 마스크드 페이스가 되고요. 목 쪽을 침범하면 음성이 변화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이제 리지드 티고죠. 근육이 굳어져서 처음에 이제 카드 힐이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레드 파이프 형식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행장애가 생기게 되는데요. 프리징, 셔플링 게이트, 패스티네이팅 게이트 생기게 되고요. 자세의 변화가 옵니다. 햄터코미아, 안테콜리스, 피사 신드롬들이 오겠습니다. 이 개별적인 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non-motor 심통으로 디멘치아라든지 수면장애, 기립성 저혈압, 음식의 냄새를 잘못 맡는 등의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파킨슨병의 재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의 원칙은 환자의 독립적인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활동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격려를 해줘야 되고요. 환자의 개인의 상태에 맞는, 즉 환자의 호행냐 스테이지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해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스테이지에 맞는 치료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잘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피지컬 커패시티를 향상시키고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고, 중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세의 변화나 보행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액티비티를 유지하고 큐를 주면서 움직임을 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다음 밸런스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보디 포스처를 유지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말기가 돼서 환자가 배드리듬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컨트랙처를 막아주고 간병인들을 교육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재활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교육을 해줄 수 있겠죠. 두 번째, 물리치료는 자세 교정, ROM, 스트레칭, 근력 강화, 보행 훈련, 균형 훈련 등을 해줄 수 있을 거고, 자극치료 쪽에서는 치매 등이 오니까 인지장애, 그 다음에 연화장애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언어 치료를 해줄 수 있고, 유산소 운동이나 적절한 보행 보조 도구, 그의 체조 등을 교육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킨슨 질환에서 보행장애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파킨슨 질환 환자의 보행장애는 우리가 흔히 이제 파킨서니안 게이트라고 명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리징이 옵니다. 동결보행이라고 하죠. 마치 발이 땅에 붙어 있는 듯한 양상이 보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셔플링 게이트는 발을 질질 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패스티네이팅 게이트라고 해서 가속보행이라고 하는데, 발의 보폭이 점점 짧아지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프리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걷기 시작할 때, 걷는 도중에 돌아설 때, 마치 발이 땅에 붙어 있는 느낌으로서 이렇게 동작이 억제가 됩니다. 안 떨어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파킨슨에서 낙상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발병하고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생기고, 분류를 보통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스타팅 헤지테이션. 처음에 걷기 시작할 때 발이 안 떨어집니다. 두 번째, 타이트 폴터스 헤지테이션. 좁은 공간을 지나갈 때 발이 안 떨어지죠. 문이라든지 이런 곳을 지나갈 때요. 세 번째는 이제 터닝 헤지테이션입니다. 걷다가 방향을 돌릴 때 발이 붙어 있는 보이고요. 데스티네이션 헤지테이션은 뭐냐면, 자기가 목적한 바에 도착했는데 도착할 때쯤 돼서 이제 발이 붙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언제쯤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린 5에서 10년이 되는데 이게 증상이 진단이 되고 이와 같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프리징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파킨서니안 게이트에 있어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큐를 주는 겁니다. 2007년에 발표됐던 논문에 의하면 153명을 대상으로 해서 큐를 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오디토리 큐, 삐삐 소리 나는 거죠. 비주얼 큐, 라이트 플래시를 주고, 스마트 센서리를 해서 바이브레이션을 주는 어떤 훈련을 시키니까, 환자 이런 훈련들이 보면 게이트나 프리징이나 밸런스에 전부 다 좋은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좋아지더라는 거죠. 이러한 효과가 어디까지 가냐? 최소한 6수까지도 가더라. 그래서 큐를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큐를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즉, 리듬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리듬을 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하나 둘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맞춰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녹음을 해서 그걸 들으면서 하셔도 되고, 눈으로 봐도 됩니다. 바닥에 깔린 타일의 모양이지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밟아가면서. 그래서 큐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프리징이 생긴다 이러면 환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거든요. 발이 안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그 프리징을 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교육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이제 발을 한 반보 정도 뒤로 이렇게 뺐다가 다시 하면은 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개걸음이라고 하죠. 옆으로 몇 걸음 갔다가 하면은 또 프리징이 풀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듬을 맞춰서 가는 경우. 네 번째는 그 자리에서 발을 조금 구르고 나서 가면은 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발을 이렇게 탁 내밀어 주면은 이와 같이 이런 걸 넘어서 가는 것은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보호자분들이 같이 동반하는 경우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이 교육을 해주면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스타팅 헤지테이션이 있을 때 발 옆에 딱 걸어주면은 환자들이 그때부터 바로 싹 넘어서 오거든요. 네. 아니면은 이와 같이 지팡이 끝에다가 나무를 달아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줄이 꺼져 있으면 거기를 넘어가는 식으로 프리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동네에서 이게 이제 일본책이기 때문에 이제 편함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요 터닝 포인트에서 터닝 헤지테이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돌려고 하면은 헤지테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서서 방향을 돌린 다음에 가시든지 아니면 크게 원을 그리듯이 가는 것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헤지테이션이 생기는 경우, 즉 목적지에 다 왔을 때 환자가 발이 붓는 경우에는 목적지를 조금 더 멀리 상상을 하고 가면은 데스티네이션 헤지테이션이 줄어들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프리징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보장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003년에 발표됐던 논문에 의하면은 스탠다드 워커와 필드 워커 등을 비교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줘보니까 우리가 스탠다드 워커는 이거죠. 밑에 보면은 바퀴가 없고 하나씩 따박따박 누워가는 해봤더니 프리징은 줄지도 않고 걷는 속도만 느려지더라는 거죠. 하지만 대신에 이와 같이 필드 워커, 바퀴가 달린 워커를 사용해 보니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프리징을 악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파킨슨 환자들한테 보행 시에 보장구를 줄 때는 필드 워커를 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셔플링 게이트, 발을 질질 끈다든지 패스티네이팅 게이트, 가속 보행이 있을 경우에는 평상시에 걷는 연습 자체를 이와 같이 발을 높이든 그리고 팔을 많이 흔들고 리듬에 맞춰서 씩씩하게 따박따박 걷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스티네이팅 게이트라든지 아니면 돌진 보행, 앞으로 막 뛰어나가는 돌진 보행이 생기는 경우에는 낙상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보장구를 쓰시면은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파킨슨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자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캄토코미아, 척추 전체 휘는 거, 안테콜리스, 목이 앞으로 휘는 거, 세 번째, 피사 신드롬, 몸 전체가 옆으로 휘는 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들이 왜 생기느냐? 2011년에 란셋 뉴로를 발표된 문헌에 의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디스토니아나 리지도티, 드럭, 소프트 체인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포스처럴 데포미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캄토코미아입니다. 자, 이게 뭐냐? 벤트 스파인 신드롬, 즉 척추가 휘는 거죠. 웅크린 자세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발병률은 3에서 한 17.6%, 그리고 발생 후 한 7에서 8년 뒤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치료는 약물 치료나 보툴리물 톡신이나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을 시도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보조기가 도움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은 뭐냐면은 서거할 때는 이와 같이 척추가 앞으로 휘는데 누우면 펴집니다. 즉 이게 고정된 변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테콜리스는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거죠. 파킨슨의 약 5에서 8% MSA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것도 약물 치료나 보조기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피사 신드롬입니다. 말 그대로 옆으로 기우는 것을 말하게 돼요. 몸통이 옆으로 이렇게 기우는 것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만성기에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 이것의 특징이 뭐냐? 누울 때는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자세에 대해서 재활 치료를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관련된 문헌이 있었습니다. 자, 2014년도 APMRG에 발표된 문헌을 볼 것 같으면은 트렁크의 어시메트리와 밸런스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에 대한 재활 치료를 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재활 치료를 했냐면 이제 이런 어떤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됐고요. 했더니 한 달째에 아주 굉장히 좋아지더라는 거죠. 트렁크 포처가. 세지탈이나 코로나 플레인에서도 좋아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병들어서 게이트와 밸런스까지도 좋아지더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2달째에도 계속 유지가 되었고, 한 가지 옆으로 휘는 것만 빼고는 계속 유지가 되더라. 즉, 운동을 시키면 좋아진다는 거죠, 이 포스처들이. 자, 그래서 환자들 분들한테, 우리가 꼭 보면 거울을 자주 보세요. 자세를 교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벽에다가 몸을 딱 붙였을 때, 뒤꿈치를 딱 붙였을 때, 엉덩이라든지 등이라든지 머리가 이렇게 딱 붙도록. 그게 올바른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도록 교육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조가 중요할 거라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의 토픽이 주제가 되는 파티마 체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체조의 목적은 얼굴이라든지 손에 어떤 뻣뻣함을 줄이고, 그 다음에 체간의 어떤 얼라이먼트를 맞춰주고, 하지의 근력 강화를 통해서 낙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환자분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낙상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환자한테 있어서 낙상이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 이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이게 이제 한 번 낙상하는 거고, 애니폴로고, 반복된 낙상인데, 이와 같이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굉장히 낙상이 많습니다. 2002년에 발표됐던 문헌에 의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팔로우된 1년 사이에 68.3%가 한 번은 넘어지고요. 반복되게 넘어지는 퍼센트도 우리가 50%가 넘는 걸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넘어지면 어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파킨슨 환자에 있어서 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타격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 낙상이 있으면 골절이 되거나 다른 인저리가 오고, 환자는 이제 넘어질까 싶어서 겁이 나게 되니까 안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임모빌라이제이션이 오게 되면은 환자들이 위크니스가 오고, 컨스티페이션도 오고, 피트니스가 감소되고, 사회적 격리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도 빨리 진행되고, 인지도 떨어지고, 널싱홈에 입원하게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생기는 식으로 악화되는 걸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낙상의 뒤에 있는 팩터들은 뭐냐? 이 문헌에서는 이제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포스처럴 인스테빌리티, 앞에 나온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게이트 임페어먼트, 브리징을 포함한, 그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리고 3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인바이런먼트를, 환경 자체를 개선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낙상을 예방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와 같은 보장구들을 쓸 수 있죠. 그러면 하지 근력 강화를 시키는 운동들을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많이 권해드립니다. 기립 착석 훈련을. 자, 이게 뭐냐면요. 일본 책인데, 이 번역판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편마비라든지 뇌졸중 환자들이 있을 때, 하지의 근력 강화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의자라든지 매트에 딱 앉고, 앞에 침대 모서리나 의자를 붙잡고, 혼자서 앉았다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편마비 측에 있는 근력이 강화되는 걸 보는데, 이것도 충분히 우리 파킨슨 환자들한테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죠. 바닥에 조명을 설치해주고, 문턱에는 이 같은 장치를 해줘서 넘어지는 걸 방지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관이라는 이런 데는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의자를 갖다 놓고 이와 같은 바라들을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에도 이런 걸 설치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운동하는 것과 낙상 예방이 파킨슨 환자한테 과연 연관성이 있느냐? 그죠? 이렇게 운동을 시키고 했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문헌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저널 오브 뉴로로지 리서치 사이키아트리에 보면은 142명을 대상으로 해서 스터디를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운동을 시키냐? 머슬 스트렝트닝, RM, 밸런스 트레이닝, 워킹 이런 것들을 시켰더니 8주와 6개월의 엑사이즈 그룹에서 낙상 그룹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메디컬 어텐션, 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낙상도 줄고, 넘어질 뻔한 것도 줄고, 그래서 낙상이 줄더라. 이런 운동을 하니까. 라고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파킨슨 환자한테서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건 이제 대규모 스터디죠. 자, 브레인즈에 발표된 건데, 스웨덴의 내셔널 마지 코트 스터디였습니다. 4만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년 동안 팔로우를 했습니다.
중간 정도의 운동을 시키니까 파킨슨병의 위험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즉 운동을 하면 파킨슨 발병도 늦추더라, 줄이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커크란 리뷰입니다. 2015년도에 발표된 거 보면 트레드밀을 시켰더니 파킨슨 환자한테 유산소 운동을 시켰더니 게이트 스피드도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패스티네이팅 게이트가 발의 폭이 좁아지냐 이게 그죠? 하는 걸 스트라이드 랭스도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하지만 걷는 거리는 변하지 않더라. 하지만 부작용도 없고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트레드밀 같은 거. 그래서 환자들 보고 꼭 유산소 운동을 꼭 하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약해지고 뻣뻣해지는 환자들이 압니다. 좀 움직이면 좋아져요.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되고, 운동을 언제 할 것이냐? 컨디션이 좋을 때 됩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고 자기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온앤오프가 생기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 자기가 원하는 운동을 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2013년에도 커크란 리뷰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물리치료를 하니까 시그니피컨트 아주 그죠? 스피드도 좋아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파킨슨 환자한테 도움이 되더라. 물리치료를 하니까. 두 번째,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그죠? 해봤더니 2004년도에 저널 오브 뉴럴로지에 이런 것들을 똑같은 약을 먹으면서 해봤더니 3개월까지도 대부분 유지되더라.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나서 3개월까지 꽤 장시간 동안 치료 효과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도에 대한 뇌신경재활학회에서 파킨슨 질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낙상의 위험성이 계속 높고 다른 심각한 합병증이 있었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반드시 균형 및 보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재활 치료를 공부했고요. 그럼 언제 할 것이냐? 파킨슨병 시기에 관계없이, 그죠? 적절한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자, 그리고 충분한 효과를 위해서는 보행 치료는 4주, 균형 훈련 8주, 근력 및 유산소 운동은 12주 정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재활의 효과는 약 3에서 12개월 동안 장기간 유지되더라라고 가이드라인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활 치료를 하더라도 파킨슨병의 특성상 계속 진행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 과연 병의 진행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거나 줄일 수 있느냐? 자,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자, 이거는 이제 나이스 가이드라인입니다. 영국 거죠. 영국 2017년도에 나온 파킨슨 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피지오세라피는 질환의 초기뿐만 아니라 심통과 프라블럼이 생긴 파킨슨 환자한테도 물리치료는 심통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문제들을 딜레이하거나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메이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줄인다는 건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커미티에서는 이것이 확실히 딜레이하거나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장재용 물리치료사께서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파티마 체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 파티마병원 재활치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장재웅 물리치료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파티마 체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마 체조는 혼자서 알아보기 쉽고 간단하게 제작된 운동으로 보호자분과 같이 운동을 하면 더 효율적인 운동이 될 것입니다. 파티마 체조는 안면, 목, 상지, 체간, 하지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파킨슨 환자의 무표정을 예방하기 위한 안면 운동입니다. 안면 운동 시 거울을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운동이 될 것입니다. 윙크하는 동작입니다. 한쪽 눈을 감고 같은 쪽에 꼬리를 올립니다. 다시 반대쪽도 같은 동작으로 시행합니다.
유지 시간은 5초 유지합니다. 찡그리기 활짝 웃기입니다. 눈을 감고 입을 앞쪽으로 뻗어 유지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상태로 5초 유지합니다. 목 가동성 운동입니다. 바로 앉은 자세에서 큰 원을 그리듯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목을 돌려줍니다. 체간이 움직이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 뒤로 젖힘 운동입니다. 바로 앉은 자세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목을 뒤로 젖히게 합니다. 체간은 바른 자세로 유지하며 동작을 수행할 때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합니다. 총 5회 진행합니다. 파티마 체조 세 번째 운동은 상지 운동과 손목 운동입니다. 어깨를 둥글게 돌리는 동작입니다. 바로 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뒤로 둥글게 앞으로 둥글게 진행합니다. 최대한 크게 돌려주시고 주의사항으로는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양쪽 손을 동시에 가위바위보를 진행합니다. 총 10회 반복합니다. 그리고 손을 쫙 편 상태에서 손목을 돌려줍니다. 파티마 체조 네 번째 운동은 몸 앞쪽 굽힘 자세 및 낙상 방지를 위한 체간 운동입니다. 체간 운동의 옆구리 운동입니다. 바로 선 자세에서 손을 위로 뻗은 뒤 양옆으로 몸을 굽힙니다. 중심을 잡기 힘든 경우 앉아서 진행합니다. 네발 기기 자세입니다. 고개는 천장을 바라보듯이 위로 바라보며 허리는 바닥으로 향하게끔 내려줍니다. 다시 고개는 배를 바라볼 수 있게 굽혀주며 허리는 천장을 향하게끔 올려줍니다. 허리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고개의 움직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엎드려 가슴 들기입니다. 상체를 들어 올려 팔꿈치를 지지한 다음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10초 유지하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손뻗기 및 다리 올리기입니다. 상체를 들고 팔꿈치로 지지한 뒤 한쪽 팔을 앞쪽으로 뻗은 상태로 5초 유지합니다. 그 이후 팔을 앞쪽으로 뻗은 자세가 가능하시면 오른팔을 뻗을 때 왼다리를 들고 왼팔을 뻗을 때 오른다리를 들어 5초 유지합니다. 체간 및 하지 운동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90도 굽힌 뒤 엉덩이와 복부에 힘을 준 상태로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엉덩이를 최대한 올려주며 허리에 힘이 들어갈 시 허리 통증이 나타나므로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파티마 체조 다섯 번째 운동은 하지 근력 향상 및 낙상 방지를 위한 하지 운동입니다. 하지 근력 운동입니다. 의자에 바로 앉은 자세에서 왼쪽, 오른쪽 무릎을 핍니다. 무릎을 펴서 발목을 원을 그리듯이 돌려줍니다. 무릎을 들어 올려 5초 유지 후 원위치 합니다. 하지 운동 및 스트레칭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을 서 있는 자세에서 손으로 잡은 뒤 양쪽 뒤꿈치를 들었다 내립니다. 그 이후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무릎이 굽혀지지 않게 펴주며 뒤꿈치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상으로 파티마 체조 총 5개의 운동을 함께 보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세트 수와 운동 횟수는 기준치를 알려드린 것 뿐이지 환자분들이 가능한 많은 숫자로 운동을 해주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기준치를 가지고 운동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창원 파티마 병원에서 제작한 파티마 체조가 파킨슨병 환자와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창원 파티마 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